네, 10월 10일 목요일입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저희 종가 끝까지 그리고 내일장 전략까지 연결해서 투자 힌트 얻어보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를 먼저 한번 열어볼게요. 오늘은 수출 데이터에서 또 힌트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가장 정확하고 누구나 반기를 들 수 없는 쪽이죠. 자, 투자 힌트 9월 수출 현황에 있다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여러 섹터가 떠오르는데 이쪽에서 어떤 부분 좀 더 뽑아볼까요? 우리가 주식은 경기보다도 3에서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잖아요. 선행, 네. 이 선행하는 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시경제에 선행하는 거고요. 사실 주가는 미시경제라고 하는 이러한 지표, 데이터와 동행하든지 아니면 후행하든지 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가와 연동하고 있는 게 미시경제인데 이 미시경제 데이터가 일, 주, 월에 발표되는 데이터들을 미시경제라고 하거든요. 주로 시장에서 가격 동향이나 아니면 어떤 그 레벨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사실 월별 수출의 현황 같은 경우도 매월 1일 날 발표가 되는 아주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게 세 개가 연결되면은 바로 1분기 실적이 되는 거죠. 네. 9월 달이니까 이때 7, 8, 9 실적인데 수출하고 수입을 보면은 이번에 수출이 많이 좀 증가를 했고요. 수입은 좀 감소를 해서 무역 흑자가 좀 많이 나왔는데 그래도 이번에 많이 나왔지만 흑자가 났지만은 사실 전반적으로 봐서는 몇 개 품목 이외에는 전월 대비 좀 줄었다라는 건데 일단 증가한 품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저 휴대폰 관련 부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늘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좀 증가를 했었고요. 지금 많이 증가한 거는 역시 반도체가 가장 많이 증가를 했는데 반도체 이외에는 증가한 것들이 전월 대비 증가한 것들이 많지가 않고요. 그래서 휴대폰이 3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휴대폰 관련주들이 3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만들었는데 이게 일반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는 메모리 쪽이 아니라 HBM이라든지 이런 복합 반도체 쪽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다음에 봐야 되는 게 자동차 수출이 조금 좀 늘었습니다. 자동차 수출을 보면은 전년 대비도 조금 늘었고요. 전월 대비도 늘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기저효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3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서 자동차 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는데 그런 시그널을 좀 만들어준 것 같다. 7, 8월은 아니었었고요. 9월은 만들어진 것 같아서 아마 다음 달이 3분기는 좀 그렇겠지만은 4분기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한번 보고 있고요. 농수산식품 많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우리 라면하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농수산식품은 이전보다는 조금 감소한 종목이지만은 그렇게 추세가 많이 꺾인 것 같지는 않다. 만약에 다음 달에도 나쁘지 않다면은 농수산식품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공략 포인트 나오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괄목해야 될 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화장품입니다. 이 화장품은 사실 그 코로나 이때도 그렇고 중국이 우리나라의 그 사드 보복을 하면서 거의 무너졌었는데 지금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거는 중국의 매출이 많이 줄었는데도 최고치라는 것은 이제 중국의 의존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 화장품들이 유럽, 미국, 동남아 시장 쪽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취급하는 회사, 품목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화장품 업종에는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섹터는 3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최근 들어서 일부 종목들은 아직도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서 좋은 섹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도 관심을 한번 가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수출 데이터가 매월 1일날 발표되는데 저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게 미시경제 데이터니까 주가의 선행 지표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서 내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주가가 약세를 보이더라도 추가 매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여기에서 내가 보유를 한다든지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은 정말로 좋은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지금 비중 관리를 해야 할 때인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셨으니까요. 여기서 포인트 잡아봤고요. 주식 장 마감 20초 전입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 가운데 코스피와 코스닥은 현재 혼조세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10월 10일 목요일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제 하루 휴일이었죠. 어제 휴일일 때 미장 좋았는데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꼭 쉴 때 이렇게 미장이 왜 더 좋지? 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슈들 많이 소화를 해냈습니다. 일단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신고가 근처까지 접근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도 고민이 되고 계실 겁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필두로 해서요. 여기에 더해서 바이오도 신고가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바닥권에서 계속된 뚜렷한 방향성을 지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구간에서 여러분은 오늘 어떤 전략 펼치셨는지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마감가부터 확인하면서요. 오늘 시장의 메시지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종합지수입니다. 2600선은 지켜줄 줄 알았는데 2.71포인트 올라서면서요. 2600선이 좀 무너진 것으로 동시효과 구간 이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2597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0.35% 내려오면서요. 77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 마이너스권, 약보합권 구간에서 머물렀습니다.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는 그래도 순매수 포지션을 나타냈지만 현물 쪽에서는 좀 덜어냅니다.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은 지금 이 거래를 연속해서 빠지고 있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고요. 2,460억 원 넘게 지금 매도 우위가 나타나는데 다시 지금 3시 30분 이후의 데이터 취합을 해보니까요.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인 만큼 조금의 변동은 좀 있을 것으로 열어둬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02억 원 정도 순매수로 현물 쪽에서도 거래소 찍혀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좀 덜어냈는데요. 908억 원 그리고 기관도 9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단 보면서의 흐름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종가상 5만 원을 만든 건 최근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상 5만 전자로 결국엔 마무리가 됐는데 그 폭이요. 2.32%까지 내려가면서 58,900원입니다. 오늘 외국계 증권 창구로 봤을 때는 JP모건 쪽에서는 들어왔고 모건스탠리 쪽에서는 나갔습니다. 특히 모건스탠리는 지금 몇 거래를 연속해서 삼성전자 다 빼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전해드리겠고 반면에 SK하이닉스는 오늘 외국계 골드만삭스라든지 JP모건 쪽과 같은 창구 쪽에서 많이 들어왔고 5% 가깝게 상승합니다. 18만 원 내줬을 때가 기회였네요. 18만 6,700원에서 오늘 종가 형성합니다. LG 엔솔은 GM 인베스터데이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간에 좀 가쁘게 올라섰던 것 때문인지 좀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42만 7천 원에서 종가 형성했고요. 삼바가 100만 원을 좀 넘어갔다가 오늘은 살짝 이탈이 된 구간입니다. 셀트리온 오늘 오늘 기관 쪽에서 좀 들어왔죠. 1.62% 상승이고요. 기아 현재 플러스권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가 증권가에서 그래도 좋은 리포트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네이버도 3.73% 상승하면서요. 거래 마쳤는데요. 외국인 기관 오늘 양 매수 가수급상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알테오전이 보합권이네요. 오늘 사실 고가권 38만 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다라는 점 전해드리겠고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소재단 쉬어가고요. 리가캠 바이오가 오늘 여러 가지 공시 얘기가 나왔죠. 일단 호재송 공시입니다. 일본의 탑티어 의약품 회사와 함께하는 기술 이전 관련한 뉴스와 함께 오늘 9.5% 상승하면서 신고가 만들었습니다. 12만 3,300원으로 코스닥 종합지수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 플러스권 3천당 제약도 5% 강세 눈에 띕니다. 휴젤이 아무래도 지금 이제 ITC 관련한 소송 이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4.35% 내린 24만 2천 원에서 종가 형성했네요. 자, 이렇게 정리 도와드리겠고요. 지금 포인트를 잡아보자면 제약바이오가 강한 종목은 정말 강하구나. SK하이닉스도 계속해서 더 강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지금 물음표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포지션으로 시장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위원님? 사실 시장이 어려울 때는 바이오가 좀 많이 좀 오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꿈을 먹고 사는 게 주식인데 꿈이 가장 많은 게 바이오라서 그죠. 지금 바이오 쪽들이 사실 나쁘진 않거든요. 요즘에 좋은 뉴스도 나오는데 제가 이제 저는 그러한 그 꿈도 좋지만은 숫자가 확인되는 것들도 여러분들 확인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 이제 다음 주 정도 돼서는 아마 바이오도 조금 좀 쉬어갈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그동안에 많이 내렸던 낙폭과대 종목도 필요하지만 2분기 실적, 그다음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와 이어지는지 이게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적.
결국에는 숫자를 잘 봐야 하는 예, 것이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맞죠. 예. 거기서 이제 우린 적정 가치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숫자를 보면 종목이 보인다라는 한마디 정리까지 들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제 또한 수출 데이터를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뭐 휴대폰 부품단, 그리고 HBM, 화장품, 식품 쭉 우리가 봤잖아요. 이 속에서 어디에 주목을 해야 할까인데 화장품주인가요? 맞습니다. 밑에 지금 자막이 있어가지고 예. 화장품주. 화장품주는 일단은 반도체가 사상 최고치 수출 실적을 예. 보였잖아요. 화장품도 사상 최고치 수출 실적이 이번에 나왔거든요. 뭐 화장품주는 제가 긴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에 실적들이 좋다는 거. 그런데 여기다 하나 조금 더 기대할 것도 뭐냐면 중국이 이제 경기 부양책을 또 쓸 거고요. 중국도 한국 화장품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하나 더 생겼는데 화장품 업체들의 그 어떠한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선택을 해줘야 될까는 또 역시 데이터를 보자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업체별 실적 추정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4년 업체별 실적 추정치를 봤을 때 뭐 실리콘투, 마녀공장, 코스메카 코리아, 토니모리, 코스맥스, 한국콜마, LG생활건강,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제가 실적 추정치를 봤는데 여기서 뭐 다른 것들은 좀 복잡한 지표니까는 그렇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재무구조를 한번 봐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PER, 이걸 한번 봐줘야 되는데 PER이 사실 다 10들이 다 넘어갑니다. 보셨을 때 영업이익률 한번 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실리콘2가 21%나 되고요. 마녀공장이 18%, 그리고 저기 코스메카 코리가 15%, 토니모리가 한 10%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들이 주가가 좀 탄력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타겟으로 여러분들한테 골라 드린다면 영업이익률이 높고 재무구조가 좋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낮은 PER 이거를 골라드리고 싶은데 그 종목이 바로 마녀공장입니다. 그래서 마녀공장.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마녀공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고 싶은데 일단 뭐 마녀공장은 기능성 스킨케어 화장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면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화장품도 만들고 있어요. 기사를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할랄 인증을 받지 않으면은 이제 식품은 내년부터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도 1년 이후에 안 되는데 이런 그 비건 화장품 같은 경우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상당히 뛰어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한 40% 증가할 거다라는 것은 뭐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요. 부채 비율은 10%, 유보율은 6,400%가 넘고요. 이게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된 것들이 있는데 실적에 반영이 안 된 게 미국의 얼타 얼타 화장품 판매점에 입점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코스트코 300개 매장으로 판매 확대를 시작을 합니다. 이건 아직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또 세븐일레븐, 올리브영, 쿠팡, 내광 등 국내 취급점들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사실 마녀공장도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제품과 품질 가성비가 있다고 해서 입에 입소문이 나면서 올리브영에서는 이달의 특가 상품으로 선정이 되기도 할 정도로 상당히 가성비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에도 올해 대비 한 40% 매출이 신장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이 좋은 내용들을 힘입어서 튀어 오르면 딱 예쁜 라인은 맞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간 안정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면 얼마까지는 좀 노려보는 전략이 가능할까요? 일단 주가들이 항상 네. 전고점이라는 거 타겟 포인트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일단 전고점까지는 좀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요. 지금 2025년도 포워드를 땡겨오면은 PER이 한 10 정도가 채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여기서 PR을 일반적으로 15 정도 준다면은 이 정도 금액에서 실적이 3분기, 4분기 실적이 이어진다면은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상승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거 뭐 데이터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에 28,000원 정도 보고요. 시장이 정말로 어려워서 힘들다면은 우리도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되니까 손절가는 17,5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8,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잡아주셨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모멘텀 따라서 그렇죠. 더 한번 방향 보겠다라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마녀공장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박영우 위원님과 함께 화장품주에 대한 딥한 토크 들어가 봤습니다. 위원님 혹시 다른 좀 유망하게 보는 화장품 내에서 유망하게 보는 종목 또 있어요 혹시? 없어요? 없으면 지금 없다고 마녀공장하고요. 해도 돼요. 네. 그다음에 하나 보는 거는
지금 갑자기 물어본 게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제가 너무 갑자기 여쭤봤군요. 그 OEM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아마 그 회사가 지금 저기 자회사로 지금 나와 있을 거예요. 네네. 지금 저기 그 코스메카 코리아 네네. 자회사인데 인글모죠? 인그루드랩. 인그루드랩. 네. 예, 맞습니다. 그쪽도 좋게 보시는군요. 예, 인그루드랩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두 종목까지는 그래도 관심 종목을 오늘 오픈해 주셨으니까 보너스 개념으로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박영호 의원님과 함께 화장품 털어봤습니다.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